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 안 해야 하는가, 안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원자력을 안 하겠다고 한 탈원전 국가, 계속 하겠다고 한 나라, 그리고 앞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이 나라들을 하나씩 사정들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 독일입니다. 살펴보기 앞서서 그래프부터 설명을 드리면 세로축은 테라와트 아워로 표시된 전력 생산량이고요. 72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간 흐름이 가로축으로 나타납니다. 가만히 패턴을 보시면 석탄 45% 그리고 이만큼을 72년부터 계속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석탄이 국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국산 석탄을 기저발전, 24시간 돌아가고 44철 돌아가는 그런 발전원으로서 석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풍력, 태양광을 늘리는 것, 그리고 원전을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죠. 든든한 자국산 에너지원이 있고, 게다가 늘려나가겠다고 하는 풍력 기술이 국산 기술입니다. 자국 기술이고 자국 산업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독일은 자국산 에너지, 자국 기술, 자국 산업을 위한 전력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의 갈탄 광산입니다. 이 새까만색으로 보이는 석탄보다도 좀 저급이고요. 저급이기 때문에 태웠을 때 열은 좀 덜 나오고 이산화탄소는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으로서 든든하게 바닥을 지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독일은 석탄을 꾸준하게 탈원전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옆나라 스위스입니다. 수력이 국산 주력 기저발전원입니다. 게다가 50%를 넘습니다. 알프스의 만년설이 지속적으로 물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그리고 하루 24시간 들쑥날쑥하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꾸준하게 공급이 가능하죠. 그리고 탈원전을 했다고 하지만 원자력이 38%, 40% 가까이 되고요. 현재 5기 원전 운영 중인데 고리 1호기보다 오래된 원전 3기가 있습니다. 기본 기조가 탈원전이지만 원전의 운영 기한을 정하지 않고 안전성이 확인되는 한 계속해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절반 이상을 수력으로 할 수 있는가? 저에겐 의문이었는데 보시면 의문이 좀 풀리실 겁니다. 눈으로 쌓아둡니다. 겨울에 2m, 10m씩 눈이 와서 쌓이면 한여름까지도 아직 덜 녹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하루 24시간 졸졸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아두었다가 졸졸 흘리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천연의 댐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이 조그마한 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결이고요. 오스트리아 원전의 표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78년에 첫 원전을 건설을 완공을 하고 핵무기와 관련된 물질, 그때 우라늄 해결료죠. 오스트리아 국토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핵무기 반대 기조 때문에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보시면 수력이 70%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외한 재생에너지, 원자력, 화석에너지 뭐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력 위주로 가고 석탄, 가스 필요하면 조금씩 떼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원자력 발전소를 뭐 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겁니다. 하나 특이한 것은 78년 요때 결정은 79년 TMI 사고나 86년 체르노빌 사고와는 무관하게 자국 에너지 사정 그리고 반핵무기 기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 되겠고요. 오스트리아 수력의 비밀도 눈 쌓인 산입니다. 결국 알프스 산에 눈으로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수력 발전 댐을 이렇게만 막아두면은 사시사철 물 공급이 되고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남쪽으로 가서 이탈리아입니다. 1980년대
탈원전을 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86년경이 되겠는데요. 이 당시 어떠했느냐? 유럽 3위의 산유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력이 풍부했습니다. 지금도 풍부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체르노빌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이때 얼마 없는 원전 그냥 닫자 해서 닫았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저유가 시절이었습니다. 80년대. 그렇기 때문에 자국산이 모자라면 사오더라도 큰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발전해도 큰 무리가 없었던 그런 시절 탈원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G8 중에 유일하게 원전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 들면서 원유 가격 올라가고 그러면서 발전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싼 가스 발전, 또 그 다음으로 싼 석탄 발전 늘립니다. 그러다가 경제 위기도 오고 가스 가격도 올라가면서 가스 발전도 축소하고 모자라는 거 원자력 전기를 프랑스에서 10% 정도 사옵니다. 여기 그래프에는 안 나오는데 사오는 전기를 표시한다면 요 위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10% 정도 프랑스에서 사옵니다. 결국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경제성 안정성은 원자력과 석탄이 가장 우수한 것 같습니다. 이태리 가스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현재 있는 4개의 파이프라인으로도 가격은 둘째치고 안정적 공급이 쉽지 않다. 그래서 4개를 더 건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북쪽으로 가서 벨기에입니다. 2003년에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 그리고 있는 원전은 40년 운영한 뒤에는 닫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 2007년, 2009년 국내 기획부 에너지위원회 그리고 국외의 국제에너지기구가 이걸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왜냐? 이게 50% 가까운 원자력 전기를 쓰고 있고요. 가스 사오는 게 30%, 석탄도 사오는 거 조금 있고 나머지 것들도 미미하고 수입하는 분량도 이제 꽤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원전을 써야 된다. 폐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22년, 25년까지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고요. 25년 폐지도 지금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들 구석이 원자력이었는데 원자력을 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죠. 불가능한 거고요. 벨기에 돌 원전입니다. 2개 호기가 2015년 폐지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10년 연장해서 운영하기로 했고요. 그 배경에는 전력 공급과 또 2030년 온실가스가 원전을 뺄 경우에는 증가됩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원전을 10년 연장했고요. 2025년도 지금 불명확합니다. 대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석탄을 절반 이상 사오면서 이제 쓰고 있고요. LNG 늘려서 3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자력 16%. 그래서 대만의 미래는 LNG 가격 수급 안정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들 구석이라고는 없는 석탄과 LNG가 다 수입이기 때문에 미들 구석 없는 상황에서 원전을 줄이겠다고 하니 지금 전력 수급이 올여름 1%대 12시에서 3시까지 에어컨도 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몰려 있는 거죠. 앞으로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98% 공정에서 2015년에 결정해서 18년까지 중지 상태로 두겠다고 한 룽먼 원전입니다. 대만에서는 가장 최신 설계 원전 2기입니다. 가동 못하고 있고요. 국민투표 기다린다는데 투표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예, 필리핀입니다. 탈원전 관련해서는 언급이 잘 안되는 나라인데요. 그래도 섭섭할까봐 넣습니다. 필리핀은 1973년 유류 파동을 겪고 난 직후에 원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1986년 완공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체르노빌 사고가 나면서 발전소 운영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시면은 저유가 80년대 저유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열 발전이 좀 있고 수력이 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원전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문제가 좀 생겼죠. 90년대 후반 들어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석탄 수입을 확 늘렸습니다. 늘려서 현재로서는 43%까지 올라가 있고요. 다행히 자국의 가스가 조금 발견이 돼서 그걸로 24% 전기 만들고 있고요. 수력이 12%, 지열이 13%. 수력과 지열 그리고 가스는 이제 더 이상 늘어날 여력은 없습니다. 이 양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단위를 보시면은 기가와트 아워로 되어 있습니다. 기가와트 아워는 다른 나라들은 테라와트죠. 앞으로 경제 발전을 하고 발전시킬 일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늘어나지 않는 이것 가스, 수력, 지열 그리고 수입해오는 석탄, 결국은 석탄 늘려서 가는 길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 세워놨던 원전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필리핀의 박탄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탈원전을 추진하려다 취소한 스웨덴입니다. 역시나 이 보시면은 탈원전을 추진했을 때 든든하게 믿었던 기저전력원은 수력입니다. 수력이 42%, 그리고 원자력이 42%, 한 40% 수준에서 둘 다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력을 믿고 탈원전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 원자력이 빈 틈을 메워줄 다른 에너지원들이 적절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원자력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탈원전 추진할 때 믿었던 수력 비결은 역시나 눈 쌓인 산들입니다. 이 노르딕 산맥을 보시면은 눈이 쌓여 있고 눈 쌓인 곳에서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면 여기 보시는 이런 댐들에 모이게 되고 이 수력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핀란드를 보시면은 곳곳에 물은 많습니다. 물은 많은데 여기가 대부분 다 그냥 평지입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수력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수력을 보시면 20% 정도 수준. 더 늘릴 수가 없고요. 원자력이 35%, 그리고 갈탄보다 조금 더 아래인 피트가 17%, 석탄과 섞어서요. 가스가 좀 있는데 러시아산 가스는 안 보이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있고요. 수력도 늘어나지 않고 석탄도 자국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35% 수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급 석탄이 피트입니다. 마치 밭을 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속에 있는 퇴적물, 석탄이 되기 전, 갈탄도 되기 전 상태입니다. 이 피트를 우리 떡 뽑듯이 쭉 뽑아가지고 말립니다. 말린 요 피트를 석탄과 함께 섞어서 태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이 에너지 믹스를 보시면은 이것도 버리기 힘들다라는 것 이해가 되실 거고요. 원자력의 나라 프랑스입니다. 78%, 12% 수력, 합하면 90%입니다. 그래서 90% 전력을 수력과 원자력으로 하고 있어서 대부분 자국산이라고 볼 수 있죠. 이산화탄소 배출, 유럽 최저 수준입니다. 독일의 절반, 전력만 보신다면 독일 전력의 같은 전력 양당 보시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원자력과 수력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또 최대한 앞으로 늘려보겠다고 합니다. 그런 정책 추진이 가능하겠죠. 든든한 원자력 수력 바탕으로 주변국의 에너지 안정적 공급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독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한때 전력 생산량 1위였죠. 중국에 자리를 내줬지만 미국의 주력은 석탄 40%, 가스 한 30%, 원자력 한 20% 이렇게 구성이 되고 수력이 더해져 있고요.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국산입니다. 수입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고민은 에너지 안보, 경제성, 셰일가스 있으니까 경제성도 가스 자국산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70%의 가스와 석탄을 어떻게 줄여나가고 원자력, 수력, 재생을 어떻게 늘릴 건가 유지라도 하기 위해서 현재 원전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셰일가스 개발 현장입니다. 10년 만에 미국의 자연환경과 에너지, 안보, 경제, 많은 상황을 크게 바꾸어 놓았고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1위 국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석탄의 나라입니다.
전체 발전량 1이고요. 근래 들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죠. 이 올라가는 이 속도가 2년 늘어나는 것이 우리나라 1년치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대한민국 하나씩 늘려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석탄 72%인데 이 수준에서 더 이상 좀 늘리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있고요. CO2 배출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원자력, 수력, 재생 다 늘려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 원자력 지금 현재 한 2%, 4% 수준입니다. 100kg 늘려도 대폭 늘어나는 거지만은 이 전체로 봤을 때는 20, 30%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태양광 세계 1위입니다. 2위 그룹과는 2배 차이 나요. 독일, 일본, 미국 2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중국은 모든 가용한 전기 총동원 이렇게 표현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석탄 광산입니다. 석탄 실어서 트럭으로 기차로 보내는 거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래서 광산 근처에 발전소 짓습니다. 전기 만들어서 보냅니다. 앞으로는 이런 석탄 대체하는 것이 아주 큰 숙제입니다. 1번입니다. 후쿠시마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 다 세웠습니다. LNG 늘렸습니다. 그런데 사오는 LNG로 인한 무역 적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거 20, 30% 수준까지 재가동을 하면서 늘리겠다고 합니다. 태양광 설비 세계 2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만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LNG 수입국입니다. 원전 54기 LNG로 다 대체하려고 그러면은 요런 큰 LNG 선박이 매달 100여 척, 하루에 한 서너 척씩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뭐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산업혁명의 나라 영국입니다. 영국은 뭐 84년 석탄 파업 아주 독특한 요 한 해 빼고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줄였습니다. 석탄 의존도 줄이고 가스를 늘렸습니다. 왜냐면 석탄도 절반이 수입이고 하기 때문에 줄였는데 가스가 또 늘어나더니 절반이 또 수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반을 수입해오고 있는 상황이라 30%, 30%인 가스 석탄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리고 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문제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줄이면서 원자력 그리고 풍력을 늘려야겠다. 특히 원자력을 보시면은 19% 수준인데 앞으로 더 늘리기 위해서 13기의 원전 건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국 가스 개발 현장입니다. 자국산이 45%, 수입이 55%인데요.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줄이면서 영국 원전 늘리겠다고 합니다. 가스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는 지금 탈원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원전 도입하겠다고 한 사우디입니다. 전기는 지속적으로 반반 전략입니다. 프라이드 반, 양념 반처럼 가스 반, 원유 반.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전력 수요가 이제 늘어납니다. 인구 증가되고 경제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게 자국 내 가스, 원유 소비가 늘다 보니까 수출할 물량이 줍니다. 거기다가 고갈 시간도 당겨져서 적어도 손자까지, 증손자까지는 무사히 갈 것 같았는데 잘못하면 아들 때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있어서 우선 원유를 발전 분야에서 밀어내고 가스도 점차 줄여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 빈자리를 원자력과 태양열을 이용해서 채우겠다라는 것이 사우디의 미래 전력 전략이고요. 사우디의 원유 발전소 전경입니다. 우리가 4개 호기에 APR 1400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2018년이면 첫 호기가 전기를 생산할 겁니다. 지금까지 전력 생산 보시면은 그냥 단순합니다. 가스 발전 99%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발전용 가스 절반을 카타르에서 수입합니다. 카타르와 가뜩이나 사이도 안 좋은데 돈까지 줘가면서 가스 수입해서 떼야 하니까 이걸 원자력으로 바꾸겠다고 한 겁니다. 밤에 찍은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아라비아 걸프고요. 가운데에 있는 요 불빛들, 요것들이 다 가스전 아니면은 유전입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바다가 훤합니다. 온통 어선의 불빛이죠. 서해바다 보시면은 이렇게 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배타적 경제적 수역, 말씀 안 드려도 어디가 선인지 대충 아실 수 있죠.
바다가 좀 있어서 물고기라도 좀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옆에 큰 나라 중국, 일본과 같이 이제 좀 나눠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이 사진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참 부럽죠. 그런데 부럽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자력인데요. 우리나라 원자력은 연료비가 10%가 안 됩니다. 준국산이고요. 30%가 됩니다. 석탄도 저렴하지만 수입이고요. LNG 고가인데다 수입입니다. 70% 가까운 수입 이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할지, 그리고 LNG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믿을 수 있는 게 원자력 뿐이었는데 이 원자력을 빼겠다는 결정을 지금 해야 할 만큼 시급한 건지, 게다가 이 기저부하인 원자력을 석탄과 함께 빼겠다고 하니까 참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저로서는 참 걱정이 됩니다. 세계 2위 LNG 수입국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우리나라의 고리 1호기 원전입니다. 1978년생이고요. 40년간 기저발전의 역할을 충실하게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 17년 퇴역했습니다. 건설 당시의 건설 비용이 현재 돈으로 따졌을 때 1조 5천억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는 전력 요금 기준으로 봤을 때 15조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을 했습니다. 10배죠. 아마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40년이 아니라 환갑까지 무난하게 아주 문제없이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쉽고 좀 고마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원자력 안 해도 되는 나라가 있고요. 안 하면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력 안정적 공급 위해서는 자국산 혹은 준자국산 기저발전원이 적어도 50% 절반 이상 있어야 합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수력이 있었고요. 독일 갈탄이 있습니다. 석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력원을 추가하거나 빼겠다는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런 든든한 수력과 자국산 석탄의 뒷받침 없는 탈원전은 굉장히 무모합니다. 마치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낙하산 만들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낙하산 뛰기 전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뛰기 직전에도 다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원전을 지속하거나 도입하는 나라, 이 나라들은 자국의 부전 자원으로 기저발전 공급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심지어 자국산 기저발전이 있는 산유국들조차도 수출 좀 더 하고 더 오랫동안 수출해 보겠다고 가스와 원유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원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에너지 섬입니다. 원자력은 에너지 안정적 수급, 안보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대체할 것도 현재로서 없습니다. 게다가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원자력 지속 이용하는 것 필요합니다. 탈원전 추진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오해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원자력이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든든한 원자력과 같은 국산 기저발전원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할 수 있는 체질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확대하고 원자력은 기저발전원으로서 든든하게 뒤를 안전하게 받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